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수치만을 전달하는 경제 데이터 관찰자 더 매크로입니다. 2026년 3월 25일, 오늘 우리는 수집된 최신 뉴스들을 과거 데이터의 추이와 기존 경제 전망치 위에 올려두고 현재 우리 경제의 정확한 좌표를 측정하겠습니다. 주관을 배제하고 오직 수치가 가리키는 방향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국내 경기 상황 및 성장성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입니다. 거시지표의 외형적 상승 이면에서 산업 간 수익성 괴리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수치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 500대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24% 증가했으나 이 중 78.7%를 반도체 상위 2개사가 독식하였고 비반도체 기업의 성장률은 7%에 그쳤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26년 전망에서 진단한 반도체 경기 중심의 부문별 성장 차별화가 실물 지표로 완벽히 입증된 결과입니다. 상위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독식은 법인세수 증가와 관련 밸류체인의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키지만 비반도체 중심의 기저산업군에는 실적 부진을 누적시켜 산업 구조 조정과 고용 축소를 강제합니다. 이러한 산업의 온도차는 가계의 소비 심리 지표로 곧바로 전이됩니다. 소비 지표는 일시적 특수와 구조적 심리 악화가 동시에 병렬로 산출됩니다. 이데일리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설 연휴 특수로 7.9% 증가한 반면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5.1p 급락한 107을 기록하며 계엄 사태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KDI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 예측했던 민간 소비 흐름이 대외 불확실성에 의해 단기적으로 차단된 현상입니다. 7.9%에 달하는 유통업체 매출 증가는 내수 유통 기업들의 단기 재고 소진과 현금 확보에 기여하나 5.1p 급락한 소비자 심리는 가계가 향후 지출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음을 수치화하여 내구재 및 여가 산업의 미래 매출 기반을 축소시킵니다. 심리 둔화 방어를 위해 정부는 대규모 재정 수술에 돌입합니다. 국가재정은 25조 원의 유동성 투입과 10%의 예산 감축이 겹치는 이례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계측 중입니다. 이데일리와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 첫 과제로 편성된 가운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의무지출 예산 10% 감축과 외국인 주택규제 강화를 동반한 보유세 인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외 에너지 쇼크로 인한 실물 경기 하강을 부양하는 동시에 누적된 국가 부채율을 통제하기 위한 상반된 정책의 결합입니다. 25조 원의 추경 집행은 한계 산업과 취약계층의 단기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지만 의무지출 10% 감축과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은 공공서비스 수혜층의 실질 소득을 깎고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수치상으로 배가시킵니다. 자본 조달 환경에 직결된 증권시장 상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증권시장 및 지수 영역의 기상도는 비를 동반한 극심한 변동성입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8배 초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일 등락폭이 과거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시스와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59% 상승한 5,642.1포인트로 마감하며 전날의 급락세를 일부 반납했습니다. 2024년 말 4,214포인트 수준 대비 지수 상단이 높아진 구간에서 지정학적 뉴스 플로우에 따라 기계적 매수와 매도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고변동성 장세가 통계로 기록되었습니다. 1.59%의 일일 반등은 인덱스 투자자의 자산평가액을 복원시키지만 방향성이 부재한 널뛰기 장세는 기관 투자자의 장기 자본 배분을 지연시키고 시장 전반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통계적으로 높입니다.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수급 주체의 자본은 극단적으로 교대되었습니다. 증시 내부 수급 지표는 외국인 자본의 역사적 이탈과 개인 레버리지 자금의 거대한 유입이 교차합니다. 연합뉴스와 파이낸셜 뉴스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2조 원 규모를 순매도하며 지분율을 축소한 반면 개인 투자자는 역대 최대인 26조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온전히 방어했습니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지적한 환율 변동성 심화 및 달러 강세에 따라 외국인이 차익 실현과 환차손 방어를 위해 기계적 자본 회수를 단행한 구조적 결과입니다. 2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외인 매도세는 코스피 우량 대형주의 밸류에이션 상단을 무겁게 누르지만 이를 흡수한 26조 원의 개인 자금은 증시의 붕괴를 막고 내국인 지분율을 높이는 하방 지지력으로 작용합니다. 자금 이동의 방아쇠가 되는 실물금리와 부채 영역을 확인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및 통화정책 영역의 기상도는 강한 뇌우입니다. 시장 조달 금리가 과거 평균을 크게 이탈하며 전방위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와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조달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이 4.038%를 기록해 4% 선을 돌파하였고 주요 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6.8%로 치솟아 7%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콜금리가 3.1%대였던 과거 지표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한 채권금리의 급격한 상방 이탈이 대출금리에 선반영된 수치입니다. 4%대 은행채와 7%대 주담대 금리는
예대마진을 수취하는 은행권에 단기 이자 이익을 보장하나 이자갱신 주기를 맞은 변동금리 차주들과 신규 자본을 융통해야 하는 기업들의 조달 임계 비용을 수직 상승시킵니다. 급등한 금리는 가계부채의 부실지표로 곧바로 연결됩니다. 누적된 부채 규모와 이자 부담은 금융 시스템 내의 건전성 저하 수치를 동반 산출합니다. 동아일보와 뉴스원 데이터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11.1% 껑충 뛰며 직장인 평균 대출 잔액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인 5,275만 원을 기록했고, 동시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NPL이 0.57%로 상승했습니다. KDI와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 누중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율 상승과 결합되어 깡통대출의 급증이라는 실물 데이터로 표면화된 결과입니다. 평균 빚 5천만 원 초과와 부실채권 비율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 적립을 대폭 늘리도록 강제하여 배당 여력을 훼손시키며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 차주들의 파산 확률을 통계적으로 가속화합니다. 부채 압박 속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장은 매파로 교체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늘어난 가계부채와 환율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해 보수적 전환을 시사합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4월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은행 총재 후임으로 금융안정과 거시 건전성을 최우선시하는 합리적 매파 성향의 신현송 BIS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지명되었습니다. 고환율과 물가 상방 압력이 상존하는 환경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도하고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시그널의 도출입니다.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는 외국인 자본 유출을 억제하고 환율 방어력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지만 이자 상환의 한계에 도달한 영끌 차주들과 자금 조달을 기대했던 벤처 시장에는 장기간의 고금리 체력을 요구하여 구조조정 압력을 가중시킵니다. 금리 정책에 가장 민감한 외환 시장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외환 및 유동성 영역의 기상도는 강한 뇌우입니다. 일일 환율 변동성이 장기 경제 전망의 박스권 상단을 뚫고 나가 펀더멘털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원과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4.5원 올라 1,499.7원에 마감되었고 일평균 변동폭은 8.74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이 2026년 장기 환율 박스권 상단으로 제시했던 1,450원을 완전히 이탈한 수치로 트럼프 정책과 중동 리스크가 겹친 구조적 원화 약세 구간입니다. 1,500원에 근접한 고환율은 반도체 등 주력 수출 대기업의 원화 환산 장부 이익을 극대화시키지만 에너지와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내수 기업의 한계 비용을 대폭 상승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차손 우려를 자극해 자본 유출을 연쇄적으로 유발합니다. 이 같은 자본 유출은 금 시장에서도 관찰됩니다. 전 세계 유동성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전통적 안전자산을 매도하고 단일 기축통화로 쏠리는 이례적 지표를 기록 중입니다. 이데일리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 전쟁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금 가격이 17% 하락하는 전례 없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금마저 매도하고 가장 유동성이 높은 미국 달러 현금만을 확보하려는 극단적인 위험 회피 메커니즘이 발동한 결과입니다. 금 가격의 17% 급락은 금 관련 파생상품 및 관련 펀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자산평가 손실을 강제하지만 달러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한 글로벌 기관과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강달러 구조 속에서 포트폴리오의 실질 구매력을 보전해주는 상대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충격을 파생시킨 대외 환경입니다. 대외 경제 환경 영역의 기상도는 강한 뇌우입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상향 고착화가 거시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직접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와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브렌트유 배럴당 103달러 수준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55%p 하락할 수 있다는 정량적 평가가 발표되었고 종전 이후에도 저유가 회귀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과 KDI가 2026년 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며 전제했던 60달러대 유가 기준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공급 충격입니다. 100달러대 고유가의 장기화는 정유 및 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잉여 이익을 증대시키나 원가 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국내 전통 제조업의 채산성을 치명적으로 훼손시키고 무역수지 적자 팩트를 유발합니다. 에너지 쇼크는 물류 비용 폭등과 국내 통제 조치를 강제했습니다. 글로벌 물류 병목은 해상 운임 지표를 2배로 폭등시키며 국내 실물 경제에 전례 없는 행정 통제를 불러왔습니다. 뉴스원과 조선일보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의 비적대국 선박 통행 허용에도 불구하고 수출 기업의 운임은 2배로 폭등했으며 정부는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고 15년 만에 공공기관 차량 오부제를 의무화했습니다. 대외 지정학적 분쟁이 수입 물가 상승을 넘어 국내 생산 및 에너지 수급의 물리적 한계치로 전이된 현상입니다. 나프타 수출 통제 조치는 국내 플라스틱 및 소비재 완제품 제조사에게 원재료의 내수 물량을 보장하지만 이를 가공하여 글로벌 시장에 판매해야 하는 국내 석유화학 수출 기업들에게는 강제적인 매출 증발과 영업 현금 흐름의 단절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실물 경색 속에서 국제금융시장은
신용 리스크를 노출합니다. 국제금융지표는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그림자 금융의 유동성 경색을 수치로 드러냅니다. 중앙일보와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금리 상승 압박으로 나스닥 지수가 0.84% 하락한 가운데 월가 주요 사모대출 펀드인 아폴로 매니지먼트에서 펀드 환매 요구를 5%로 제한하는 펀드런 조짐이 계측되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비은행권에 축적된 부실 자산이 투자자들의 현금 회수 요구를 물리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엑시트 병목 현상입니다. 미국 사모펀드의 환매 제한 사태는 대규모 유동성을 운용하는 대체 투자기관들에게 자산 매각 압력을 높여 밸류에이션 하락을 유도하지만 글로벌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은행권 대출이 막힌 한계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마저 차단하여 파산 리스크를 통계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오늘 측정된 모든 매크로 데이터를 종합하여 경제의 최종 좌표를 산출하겠습니다. 1499.7원이라는 극단적인 환율과 103달러의 유가 쇼크는 5,275만 원에 달하는 직장인 부채와 5.1p 급락한 소비 심리라는 우리 경제 내부의 취약성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측한 2%대 성장 경로 속에서 반도체 등 특정 첨단 기업 110조 원 투자와 비반도체 산업의 7% 성장 한계라는 철저한 K자형 양극화가 숫자로 증명된 하루입니다. 평균 성장률이라는 환상에 가려진 채 각 산업과 계층에 미치는 압력이 전혀 다르게 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된 25조 원의 국채 발행과 4%를 돌파한 은행채 금리가 귀하의 자산에 미칠 개별적 인과관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치로 세상을 읽는 더 매크로 브리핑이었습니다.